이거 안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경외과 문제라고 하지 성형외과 문제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를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하안검 수술 후에 눈이 좀 까뒤집어졌다 흰자위가 많이 보인다는 그런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거 바로 안검 외반 그리고 상배간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중요한 건데요. 제가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검 외반이라는 것은 주로 많이 일어나는 때가 절개법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피부가 과하게 절개가 될 때 아니면 바깥쪽 상처가 구축이 올 때 눈꺼풀이 그냥 눈 아래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바깥쪽 힘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바깥쪽 근육들이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탄력이 너무 나쁘신 분들이 외반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외부 압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술이 피부가 절제를 많이 됐든지 상처가 좀 심해서 뭐 염증이나 아니면 부작용으로 구축이 올 때는 바깥쪽 당기는 힘이 더 세지니까 바깥쪽으로 까뒤집어지는 거죠.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까뒤집어지면 눈 아래와 눈꺼풀을 붙는 그 면이 없어지니까 눈 안쪽에는 빨간 살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외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배간이라는 것은 눈동자가 있고 하얀 자가 있잖아요. 흰자위가 전, 후, 아래쪽이 많이 보인다면 이것이 상배간이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눈밑 수술 후에 상배간이나 아니면 안검 외반증이 간혹가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하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약간 노화가 좀 많이 오신 분들은 외반증이 이유 없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데요. 그리고 상배간 외반증이 조금 심해지면 상배간은 같이 동반되죠. 흰자가 보일 정도 밑에 까뒤집어지는 거죠. 외반증은 솔직하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상배간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눈 아래 자체가 접촉면이 없어지니까 떠 있으니까 건조증이 심해지는 거죠.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도 결막염도 생기고 많이 불편하고 시력도 나빠지거든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한 펜타곤 시술로 어느 정도 눈매 자체 텐션을 주면서 다시 눈 아래다가 붙일 수 있어요. 이거보다 케이스가 더 심해지면서 상배간 같이 있다. 그럴 때는 일단 눈 안으로 결막을 통해서 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식 수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입천장 조직을 이용해서 점막이니까 점막에다가 하는 거고요.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눈 안쪽 결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반증은 펜타곤으로 시술을 하셔야 되지 효과가 있고 상배간은 눈 아래쪽으로 그 눈매 자체가 내려온 것을 위로 올리는 방법은 입천장 이식 수술로 하시는 것이 해결 방법.